수술적 치료하고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잖아요. 네. 비수술적이라는 말은 치료 목적 자체가 관리죠. 쉽게 말해서 그냥 버티기. 증상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버티기를 하죠. 그럼요. 버티기가 답이에요. 맞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맞아요. 폐경이라는 폐경. 목표가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뭐 평소에 죽을 때까지 이걸 고통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가입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피임약, 그리고 지혈제, 뭐 폐경 주사, 이니시아. 피임약 같은 것들은 생리 양을 조절하는 데 많이 써요. 피임약 쓴다고 해서 뭐 나중에 가입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근데 피임약을 쓴다고 크기가 뭐 줄거나 덜 자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하나 쓰는 건 지혈제죠. 양이 너무 많을 때 지혈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가입력 유지할 수 있고 생리 양 조절할 수 있고요. 크기 증가는 막지 못해요. 또 하나는 폐경 주사가 있죠. 피부에다가 맞는 주사인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맞을 수도 그렇죠. 있고 세 달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데 약물로 억지로 난소 기능을 못하게 난소에서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게 만드는 주사예요. 가짜로 폐경을 만드는 그렇죠. 거죠. 폐경 주사라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폐경 상태가 오죠. 그걸 맞는다고 해서 난소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고 나면은 바로 난소 기능 또 돌아와요. 그래서 가입력 유지할 수 있고요. 이거는 크기도 감소시켜요. 절반 정도에서 감소를 시킬 수 있고. 근데 단점은 폐경을 느껴야죠. 갱년기 갱년기 증상을 느껴야죠. 폐경 주사를 6개월 이상 쓰게 되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이거 끊고 나면 돌아와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네. 이 폐경 주사 같은 거는 수술을 앞둔 사람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을 좀 용이하게 한다든지 진짜 막 한 1년만 버티면 폐경 올 것 같아.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써요. 그리고 빈혈도 일시적으로 좀 교정을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피가 안 나오니까. 시간 끌기용으로 네, 진짜 맞아요.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니시아가 있죠. 이니시아 정말 좋은 약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에 감기 때문에. 처방 중단 권고, 그러니까 맞아요. 권고예요. 뭐 처방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니시아는 그 자궁 근종이 자라나는 그 원인 수용체를 네. 차단을 해서 근종이 못 자라게 하는 약이에요. 아주 좋은 약이거든요. 맞아요. 매일마다 먹게 되는데 먹으면 이제 생리도 잘 안 하게 되고 출혈도 멈추고 당연히 가입력도 유지하고 그리고 크기도 줄여줘요. 그리고 약을 끊고도 효과가 한 1년 정도 유지가 돼요. 다시 또 쓸 수 있고 부작용도 폐경 주사처럼 그렇게 갱년기 증상도 심하지 맞아요. 않아요.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가 자꾸 오니까 또 이게 쓰기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서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개발된 약이잖아요. 최근에 개발된 약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장기적으로 썼을 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이거 맞아요. 개발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맞아요. 장기적으로 썼을 때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4사이클 정도 써라 뭐 이런 것만 돼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모른다라고 돼 있고 지금 처방 중단 권고가 나온 게 심각한 간독성이 보고가 됐다.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처방 중단 권고가 내려져 있죠. 지금. 사실 그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약이긴 하니까. 그게 좋은 약이고 맞아요. 간 기능 검사만 정기적으로 하면서 쓰면 되니까요. 맞아요. 이런 게 언론에 나오면 환자들이 또 다 아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제일 많이 타격받은 게 폐경 호르몬 치료였잖아요. 네, 맞아요. 유방암 이슈 빵 터지면서 호르몬 치료 안 해. 이렇게 돼버렸었는데 이 약도 그 명성을 회복하려면 조금 걸릴 것 그 같아요. 뉴스나 이런 데는 상대 위험도 그러니까 안 했을 때 비교해서 뭐 얼마나 증가하는지 사실 뭐 5% 증가한다고 해서 막 뉴스에 뻥 나오고 막 이거 호르몬제 쓰면은 뭐 암 걸린다 맞아요. 제목을 그렇게 뽑아야지 맞아요. 사람들이 기사를 맞아요. 읽으니까 뽑는데 절대 위험도 그걸 전체를 맞는 그 치료를 하거나 그 약물을 먹는 사람 중에 그쵸. 그 부작용이 발생한 확률이 몇 %냐 심각한 합병증이 있으면은 그 약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생길 만한 사람을 발견을 하는데 연구를 해야겠죠. 이거 정말 네. 명언이다. 독약하고 약은 그 한 끗 차이여서 그 맞아요. 세라피틱 도즈 치료 농도를 정하는 게 의사의 그거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학생 때 맞아요. 배웠던 기억이 딱 있는데 정말 활발하게 역시 연구가 이과학은 아주 그냥 뛰어난 아이야. 네. 이거였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 보면 네. 수술적 치료도 의사마다 약간 스타일도 좀 다르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개복을 하고 이런 케이스는 깡경을 하고 뭐 로봇을 하고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끝판왕 치료의 끝판왕 그렇죠. 그냥 완치 맞아요. 이거 한 번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자궁 근종에 대해서 걱정도 그게 이제 자궁 절제죠. 자궁을 드러내는 건데 좀 말만 들으면 좀 무시무시하죠. 증상 조절률 100%, 재발 가능성 제로. 그러니까 자궁 절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죠. 입원 기간 한 4, 5일, 일주일 미만이고요. 비용은 한 100에서 200만 원 오. 정도 들고 자궁을 뗐을 때 폐경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자궁만 떼지 난소는 우리가 남겨놔요.
난소로 연결된 혈관이 따로 있어요. 자궁이 없어도 난소는 내 몸에 붙어 있고 거기서 호르몬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궁이 없을 때 달라지는 거는 생리 안 하는 거, 그리고 임신 못 하는 거. 물론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예상 시기가 좀 빨라지긴 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짧아지지는 네, 않잖아요. 아니에요. 이 자궁이라는 장기 자체가 여자들한테 뭔가 상징성이 그쵸, 있으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난소가 조금 더 상징성이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환자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 없으면 폐경이잖아요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훨씬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자궁을 떼어낸 다음에 그 상실감? 자궁 떼면 뭐 배, 뭐 몸에 힘이 없어진다, 맞아요. 기관에 맞아요. 힘이 안 들어간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궁을 뗄 정도로 자궁 근종이 심한 사람들은 이미 삶의 질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너무 자궁 근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궁 떼고 나면은 몸이 날아다녀요. 원래 자궁 근종으로 별 증상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면 배 아프죠. 맞아요. 수술했는데 어떻게 그 전이랑 차이가 전혀 없을 수 있겠어요. 전신 마취하고 맞아요. 입원도 해야 되고 배에 상처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이 자궁 절제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자궁 절제술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쵸. 선생님이 아무나 하라는 얘기가 네. 절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무슨 자궁이 삼성 머리카락도 아니고 뺀다고 힘이 빠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자는 애당초 있지도 않은데. 힘이 빠진다는 게 개복 수술을 하면 배에 있는 복근이나 이런 게 맞아요. 찢어지니까 옛날 버전의 수술.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나면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요새 거의 다 복강경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는 40대 중반만 돼도 수술할 때 다 난자를 뗐어요. 뗐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네, 떼버렸죠. 다 뗐어요. 맞아요. 수술하는 분들이 뭐 암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 맞아요. 있으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여기 암 생기면 어떡하냐 맞아요. 떼는데 요즘은 절대 안 하거든요. 맞아요. 난소 미리 떼거나 일부러 억지로 폐경을 시키면 수명도 짧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는 난소 웬만하면 다 남깁니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도 예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자궁 적출술, 맞아요. 적출술도 어려운데 그걸 이제 좀 쉽게 풀어 쓰는데 자궁 절제술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너무 그런 단어들조차도 이렇게 좀 어렵게 그건 다가오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자궁 제거했다고 합니다. 야 제거는 안 무섭네. 자궁 눈알 제거술. 자궁 절제술 결정할 때 본인의 증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나이랑 크기, 개수랑 상관없이 정말 20대인데 자궁 근종이나 뭐 다른 뭐 자궁 내막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떼달라는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있어요. 저도 나 있었어요. 이걸로 너무 힘들다 떼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30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맞아요, 맞아요. 의사들이 못 되게. 맞아요, 의사들이. 사람 인생을 네. 모르니까. 맞아. 함부로 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시 네, 붙이는 건 네. 엄청 힘든 일이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근종 혹만 떼는 게 있죠. 아, 네네네. 이상적이죠. 뭐 자궁은 남기고 혹만 그렇죠. 떼는 거니까 전통적으로 가장 표준 치료 방법이고요. 근데 뗄 때 그 자궁 근종이 점막, 자궁 내막 안에 있으면 우리가 떼기가 쉬워요. 뭐 배 개복이나 이런 것도 없이 내시경을 통해서 자궁 내막 안쪽으로 접근해서 떼는 거예요. 자궁경하, 점막하 근종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증상 조절에 도움되고 아까 맞아요. 말씀드렸지 임신에도 도움이 되고 입원도 한 1박 2일 입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당일 당일 할 수술도 수도 있어요. 비용만 30에서 한 60만 원, 100만 원 절대 안 넘어요. 자궁 점막하 근종만 있고 그게 증상의 원인이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수술의 위험성도 있긴 해요. 공수 겪어봐서. 네. 자궁 내막 안에 작은 카메라를 넣어서 그 자궁 근종을 보면서 떼는 건데 네. 자궁 내막 안이 되게 공간이 없잖아요. 시야가 진짜 안 없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네. 물을 쏴요. 풀린 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떼게 되는데 그 액체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거나 복강 안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 몸 체액에 전해질에 이상을 일으켜서 좀 심각한 합병증을 맞아요. 일으킬 수도 있는데 드물죠.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점막하 근종인데 6cm가 되더라고요. 점막으로. 그럼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술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분의 친척이 그때 당시에 3cm였는데 그런 근종은 원래 수술 안 한다고. 그러니까 크기만 생각하면 말라고 그래요. 크기만 가지고 하셔서. 결정하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랬는데도 저는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분 얼굴이 하얗게 같은데 위치에 따라서 네, 의사들이 의견을 드리면 이게 무조건 아 얘가 나를 또 수술 시키려고 하네라고 맞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점막하 근종은 사이즈가 작으면 정말 똑딱인데 네.
저도 4cm 정도 된 점막하 근종 이 자궁경으로 수술하다가 정말 맞아요. 힘들었거든요. 점막하 근종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자궁경으로 그거를 우리가 자궁경이 정말 새끼손가락보다 맞아요.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가 돼요. 네. 그걸로 깨작깨작 떼는 거거든요. 그걸로 한 4, 5cm짜리 뗀다고 하면은 위험성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깨작깨작 떼다가 전체적인 자궁 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클 때는 그 아까 말했던 폐경주사 그거를 한 몇 개월 정도 써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자궁 내시경을 들어가고요. 아니면 그 정도로 큰 것들은 자궁 근육 안으로도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안전하게 뭐 복강경이나 개복을 통해서 바깥에서 자궁 네. 바깥에서 접근해서 떼는 걸 권하죠. 역시 수술은 시야가 네, 시야 맞아요. 확보가 1번이라 네. 점막하 근종만 별 특별한 문제 없이 제거했다면 자연분만도 사실 가능하니까. 그럼요. 그렇죠. 근종 수술을 했다고 해도 무조건 뭐 제왕절개 해야 되는 네. 건 아니니까 집도이들한테 꼭 물어봐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나 나중에 자연분만 해도 됩니까? 네. 하고. 그러면 수술 방법 또 다른 방법들에 네. 대해서 얘기 더 해주시겠어요? 자궁 바깥으로 접근해서 떼는 게 있는데 개복으로 할 수도 있고 복강경으로 할 수도 있고 로봇으로 할 수도 있죠. 자궁에 인시전 하나 넣고 근종을 빼내는 거예요. 다시 꼬매주고 그거를 개복을 해서 손으로 만져가면서 하느냐 복강경으로 구멍 뚫어서 하느냐 아니면 로봇으로 하느냐 차이죠. 다들 해보셔야겠죠. 감자 캐는 거 맞아요. 하나씩 캐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개복을 할 경우에는 뭐 옛날에는 복강경 나오기 전에 다 개복을 했으니까 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했어요. 복강경을 하게 되면 사실 만져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복강경이나 로봇은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어서 저 깊숙이 있는 것들은 못 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MRI가 요즘 보험이 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는 꼭 MRI를 찍어요. 주변에 수술할 때 우리가 놓치고 나오는 게 있는지 이런 위치 것들을 보면서. 위치를 보면서 화면 멋있어. 띄워놓고 하죠. 수술 전날 찍어놔요. 나 같은 경우는 미리 개수 세워놓고 그 어, 다음에 뗀 다음에 개수 세고 그렇게 하시나요? 몇 개까지 돼보셨어요? 너 같은 애들은 셀 거야 아마. 얘는 맞아, 셀걸요? 환자분이 궁금해하실까봐 뭐 안 많이 궁금해하시나? 뗐어요 하면 되지. 사진을 어떤 찍어서 분들은. 보여주면 돼요. 떼는 건 쉬워요. 꼬매는 거랑 맞아요. 그리고 배 밖으로 꺼내는 게 어려워요. 오 갈아야 되니까요. 자궁 근종 수술이요. 그 수술하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요. 너가다. 떼는 건 그래도 좀 속이라도 시원하죠. 맞아요. 캐내고 나서가 이제 가는 문제죠. 복강경이나 로봇은 이거를 언제 배 밖으로 꺼내나 복강경하고 로봇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좀 있죠. 들어가서 이제 캐내고 꼬매는 능력 차이예요, 사실. 아무래도 꼬맸을 때 그 텐션, 맞아요. 장력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손으로 꼬매는 손이죠, 거죠. 손. 손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로봇이에요. 로봇도 힘 되게 세요. 꼬매는 능력 차이가 복강경보다 좀 수월하다. 복강경이 각이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 복강경은 약간 이렇게 맞아 보이는데 맞아. 걔는 맞아. 이렇게 이렇게 관절이 진짜 맞아. 구부러지니까 로봇은 손목 관절을 네.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꼬맬 수가 있죠. 나중에 임신할 분들은 맞아요.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했을 때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 파열될 확률. 자궁 파열 정말 무섭거든요. 어우. 네, 자궁 파열은 애기한테도 위험하고 무섭고 산모한테도 위험하고 맞아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 진짜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에요. 그 위험성이 한 0.5%. 늘 임신하실 분들이 제일 고민인 맞아요. 거죠. 세 가지 방법이 다 뭐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다르다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로봇으로 했을 때는 좀 그게 좀 덜하지 않을까. 덜하나. 복강경이랑 로봇을 선택함에 있어서 네. 위치라든지 크기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강경은 사실 수술자의 스킬 많이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이 복강경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자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꼬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궁 뒤편에 있다든지 뒤쪽, 좀 맞아요. 밑에 쪽에 있다든지 그거는 뗐을 때 우리가 꼼꼼하게 꼬매기가 어려워요. 복강경으로. 누가 해도 그 각도는 좀 어려운 각도인 네,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저도 나이나 이제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요. 만약에 뭐 20대, 30대고 나중에 임신 당연히 임신할 해야 되는 거다. 분들인데 자궁 근종의 위치가 좀 정말 복강경으로 했을 때 꼬매기 힘든 위치에 있다. 그럴 때는 그분들은 로봇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실비가 있다. 네, 쉽게 비용 권유를. 차이가 너무 맞아요. 이게 비용 제일 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로봇으로 무조건 하면 좋죠. 네. 근데 이게 내가 충분히 복강경으로 할 수 있는 위치인데 내가 로봇을 권하기가 네.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사실 권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복강경, 개복도 마찬가지로 복강경을 했을 때 우리가 100에서 200만 원 사이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맞아요. 수술 후 회복은 복강경 로봇 똑같거든요. 맞아요. 로봇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많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대. 싼 데는 뭐 500만 원, 그 정도까지 나와요. 그 보험도 안 해줘요. 맞아요. 주로 이제 실비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로봇이 아니라 복강경으로 수술했다고 해서 낮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했을 때 그 상처보다는 안전한 임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개복하면 되죠. 임신에 있어서는 개복이 제일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생각해도. 네. 제왕절개할 부분이 딱 그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무리 이 사람이 제왕절개 한다 해도 배를 시원하게 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근종 수술할 때는 미니 개복이라고 맞아요. 해서 조금만 열어서 하니까 저도 임신을 할 계획이 있는 좀 젊은 여자분들이면 사실 요만큼 배 열어서 했고 환자들한테도 이거 다 합치면 복강경 수술부터 맞아요. 똑같다고. 그리고 오히려 제왕절개 하고 나면 티도 안 나요. 복강경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요. 옛날 버전 로봇은 여기에 흉터가 맞아요. 대땅 크게 났잖아요. 그것도 그닥 예쁘진 않더라고요. 복강경으로 수술할 때는 그 구멍들이 팬티 라인 밑에 맞아요. 나게 되는데 로봇은 접근 방법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배꼽 주변에 구멍이 생겨요. 그거는 팬티 라인으로 가려지지 맞아요. 요새 뭐 로봇이 좋아져서 뭐 배꼽 구멍 하나만 뚫는다니까. 그리고 로봇이 무조건 다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한 건 아니다. 여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조명도 좋고. 근데 저 의자 어떤 구도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제가 경주가 그래서- 알아서 해. 사진 안 미리 사제를 구했어요. 왜? 사진이 사진. 아니라 사제를 구했어요. 하는 줄 알고. 야 역시 센스 이랬는데. 사제를 구했어. 미안하다고. 이게 이쪽을 다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의자 저렇게 있었나 보다. 네, 아주 아주 일찍 와가지고 일찍 와서 같이 좀 해줘. 미안. 회 있어가지고.